현재 프랑스 전역이 소란스럽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의 시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장으로 쇄도하고 있으며 재고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언제 물건이 다시 들어오나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들까지 대기줄에 합류하게 만든 이 제품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한국 제품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랑스 치즈 문화를 일순간에 뒤흔든 한국 제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14년 7월 15일 프랑스 역사상 초유하게 폭염이 시작되던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버지 알렉상드르의 목소리에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줄리앙, 당장 집으로 오렴. 큰일이 났다. 파리에서 본 비아온으로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2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저는 1시간 반 만에 주파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지하 저장고에서 피어오르는 섬뜩한 악취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장고 앞에서 머리를 감싸준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저장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어. 어젯밤 폭염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저장고 안으로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말을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성 들여 숙성시키던 로크포르 치즈들이 전부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콩테 치즈와 카망베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곰팡이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번식한 결과였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되지요? 5만 유로 정도다. 우리가 보유했던 재고의 거의 전부야. 5만 유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3개월간의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완제품의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줄리앙 르누아르입니다. 현재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으며 부르고뉴 지방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가문은 3대째 치즈 제조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알렉상드르, 그리고 이제 저까지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셨고 3대째 이어져 온 르누아르 가문의 치즈 공방은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기존의 전통적인 저장 방식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했지만 뚜렷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60을 넘기신 아버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보수적이셨고 파리에서 일하던 저 역시 가문의 치즈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숙련도가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본 와인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희 치즈를 함께 선보였겠지만 이번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믈리에로서 참석은 해야 했습니다. 페스티벌장에서 저는 늘 그랬듯이 와인을 시음하고 있었는데 한 아시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와인 수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앙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가문이라면 치즈로 유명한 그 가문이 맞으신가요?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어 연락드리려 했었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수출할 치즈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표정을 살피던 이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장고 문제인가요?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온도 조절 문제로 재고를 거의 전부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치 냉장고란요? 네. 한국에서는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냉장고가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구역별로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냉장고로 치즈를 보관한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일까요? 이준호 씨는 덧붙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와인도 보관합니다. 특히 프랑스 와인을 아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지금 7년째 프랑스에 거주 중인데 한국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난 방식입니다. 부르고뉴 와인도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이준호 씨의 설명을 듣자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김치 냉장고가 과연 프랑스 치즈와 와인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리옹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김치 냉장고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준호 씨의 제안을 말하자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김치 냉장고라고? 그게 도대체 뭐냐? 아버지 알렉상드르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채소인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특수 냉장고래요. 구역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서 안 된다.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100년 넘게 지켜온 전통 방식이 있는데 아시아에 이상한 기계를 쓰자고? 조상들께 뭐라고 변명할 텐가? 시어머니 이자벨도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줄리앙, 정신 차려. 프랑스 치즈의 정수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김치라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지. 남편 터만이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테오,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자벨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줄리앙, 네가 파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구나.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다. 프랑스 방식대로 해야 해. 아빠. 하지만 프랑스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었어. 다음에도 이러한 폭염은 또 올 텐데요.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만 보러 가요. 이준호 씨가 리옹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르누아르 가문의 자존심은 어디 갔느냐. 자존심으로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 후회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보러 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이자벨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절대 반대다. 그런 것으로 우리 치즈를 망치는 꼴은 못 본다. 하지만 터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 번 보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하면 그때 거절하면 되잖아요. 결국 아버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정말 보기만 하는 거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리옹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장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이자벨의 반대가 가장 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역시 젊은 시절 전통 방식 고수파로 유명했던 집안 출신이었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희는 리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쉬셨고 이자벨은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리옹에 도착하여 이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씨가 안내한 곳은 리옹의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한국 음식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치 냉장고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말 크고 검은색인 냉장고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 냉장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김치 냉장고예요? 아버지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냉장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준호 씨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를 보니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위쪽은 영상 1도에서 5도까지, 중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까지, 아래쪽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까지 각 구역을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요? 네. 그리고 습도 또한 각 구역별로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준호 씨가 터치스크린 조작 패널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치즈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카망베르는 영상 3도에서 5도, 로크포르는 영상 2도에서 4도, 콩테는 영상 6도에서 8도가 최적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이준호 씨가 치즈에 대해 상당히 해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냉장고로는 각각의 치즈를 최적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냉장고 안에서 와인 몇 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들입니다. 이 냉장고에서 6개월째 보관하고 있습니다. 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준호 씨가 샤토네프 뒤 파프 와인을 따서 글라스에 따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향을 맡더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 상태가 정말 좋네.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최소화됩니다. 이자벨 역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김치를 보관하는 냉장고라고요? 네.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과발효가 일어나고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멈춥니다. 치즈와 비슷한 원리죠. 이준호 씨가 김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채소였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치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발효 조건이 달라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발효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은 빨리 익혀야 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치즈처럼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김치와 치즈가 근본적으로 유사한 발효 원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정말 정밀하게 조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준호 씨가 스마트폰 앱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래프로 명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로 유지됩니다. 습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저장고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의 편차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프랑스 셰프 한 분이 곧 오기로 했거든요. 프랑스 셰프요? 네. 장피에르 발랑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와 터가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MOF 장피에르 발랑탱 말씀이십니까? MOF는 메이에 우브리에 드 프랑스의 약자로 프랑스 최고 장인에게만 수여되는 칭호입니다. 요리 분야에서 MOF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옹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후 정말로 단정한 모습의 50대 중반 남성인 장피에르 발랑탱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께 치즈 장인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르누아르 가문의 알렉상드르입니다. 르누아르 가문이라면 정말 유명하시죠? 제가 레스토랑에서 몇 번 주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품질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장피에르 셰프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치 냉장고를 보러 오신 건가요? 네. 그런데 셰프님은 어떻게... 제가 7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순간 모든 이들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MOF 셰프가 7년째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니? 정말이십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장피에르 셰프가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러플 보관이 정말 완벽합니다. 트러플은 온도와 습도가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향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는 3주 동안도 그 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주나 유지된다고요? 네. 일반 냉장고에서는 이틀 만에 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차이였습니다. 푸아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푸아그라는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집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랑스 셰프들도 이런 것을 사용합니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꽤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프랑스인의 자존심 때문에. 장피에르 셰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아시아 냉장고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터가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첫째는 정밀성입니다. 온도가 정말 정확합니다. 둘째는 습도 조절입니다. 치즈나 고기를 숙성할 때 습도가 핵심인데 이 냉장고는 습도를 정말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셋째는 냄새 관리입니다. 구역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다른 식재료의 냄새가 섞이지 않습니다. 이는 치즈 보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즈마다 향이 달라서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7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AS도 정말 신속합니다.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을 듣자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셰프가 7년 동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면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치즈도 보관해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제 레스토랑의 치즈 플래터는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것입니다. 손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의 증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의 분위기는 크게 변화해 있었습니다. 장피에르 셰프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 치즈에도 효과가 있을까?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소량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이준호 씨가 한 대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터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더 잃을 것은 없잖아요. 결국 일주일 후 김치 냉장고 한 대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직접 와서 설치를 도왔습니다. 이 구역은 카망베르용으로 영상 3도, 습도 80%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구역은 로크포르용으로 영상 2도, 습도 90%, 그리고 이 구역은 콩테용으로 영상 7도, 습도 70%입니다. 각 구역을 치즈 종류별 최적 조건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온도와 습도 변화는 이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림이 옵니다. 데이터도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설치가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작은 치즈들로 테스트해 볼까요? 좋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일단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망베르 치즈 6덩어리를 만들어 3덩어리는 기존 저장고에 나머지 3덩어리는 김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카망베르의 표면이 훨씬 더 고르게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더욱 균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차이는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일부분이 과숙성되거나 덜 익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김치 냉장고의 치즈는 정말 균일하게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맛을 비교해 볼까요? 아버지가 두 치즈를 찰나 비교했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가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크림 같은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 그리고 껍질, 바로 안쪽 부분이 완벽하게 익었어. 기존 저장고의 치즈는 껍질 근처가 너무 익거나 중심부가 덜 익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지요. 습도 조절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80%로 유지되니까 곰팡이가 이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줄리안가. 네, 아빠. 이 결과를 보니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다. 전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닐까?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로크포르와 콩테도 테스트해보자. 정말 확실하다면 그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다. 다음 날부터 로크포르와 콩테에 대한 테스트도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치즈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족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특히 이자벨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겼는데 그분이 알면 또 한 차례의 반대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테스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로크포르 치즈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로 유명한 치즈인데 이 곰팡이가 자라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곰팡이가 불균등하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로크포르는 파란 곰팡이가 정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아빠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모든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한 달 동안 비교 테스트한 결과예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세 가지 치즈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것이 명백히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맛을 보십시오. 카망베르부터 시작하여 기존 저장고와 김치 냉장고에서 나온 치즈를 번갈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계속 맛을 보셨고 표정은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레시피로 만든 거냐? 네, 똑같은 우유, 똑같은 균, 똑같은 과정입니다. 다른 것은 보관 환경뿐입니다. 이어서 로크포르를 맛보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지?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로크포르는 짠맛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곰팡이 향도 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테를 맛보았을 때 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이 견과류 향은 내가 50년 넘게 치즈를 만들어 봤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야. 콩테는 숙성 과정에서 견과류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콩테는 그 향이 정말 진하고 복합적이었습니다. 습도가 정확히 유지되니까 치즈 표면이 마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냉장고 얼마냐? 빌리는 것은 한 달에 200유로 정도이고 구매하려면 3,000유로 정도 합니다. 3,000유로? 저희가 한 번에 잃은 손실에 비하면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아빠, 데이터를 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온도와 습도 변화가 그래프로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온도 편차가 0.3도 이내, 습도 편차가 1% 이내였습니다. 기존 저장고는 편차가 2도에서 3도까지도 벌어졌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환경에서 숙성되니 품질이 좋아지는 거구나. 네, 맞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줄리안가 아빠가 미안하다. 왜요? 네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심하게 반대했지. 고집만 부리고. 아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 올린 전통을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정한 전통은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김치 냉장고 구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세 대의 김치 냉장고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저희 저장고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준호 씨가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와서 설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구역은 카망베르와 브리 전용으로 온도 영상 3도에서 4도, 습도 80에서 8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쪽은 로크포르와 블루치즈 구역, 영상 2도에서 3도, 습도 90에서 95%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하드치즈인 콩테와 그루이에르 류용으로 영상 6도에서 8도, 습도 70에서 75%입니다. 마지막 구역은 와인 저장고로 만들었습니다. 와인도 종류별로 최적 온도가 다르니 구역을 나누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자 저장고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냉장고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와, 정말 첨단이네요. 터가 감탄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특히 온도 조절이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하니 훨씬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줄리앙, 이거 정말 신기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니. 직원들이 신기해 했습니다. 집에서도 저장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림도 오고요. 일주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치즈 숙성이 훨씬 균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폐기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 아버지가 만족해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숙성 과정에서 10% 정도는 버려야 했는데 이제는 3%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숙성 기간도 더욱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숙성 기간이 들쭉날쭉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치즈를 납품받던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르누아르 치즈 품질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특히 카망베르의 질감이 정말 완벽합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저장 방식을 개선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다른 레스토랑에도 추천하고 싶어서요. 물량 증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르누아르 로크포르의 맛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콩테의 견과류 향이 정말 뛰어나네요. 한 달 만에 주문량이 30% 증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 터가 기뻐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아버지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일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온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품질이 일정해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한 달 점검을 위해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선생 덕분에 우리 가문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좋은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김치 냉장고 도입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자벨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 역시 줄리앙이 옳았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2달 후 부르고뉴 지방치즈 조합의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합원이시라 매번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회의 주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많은 치즈 업체들이 폭염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보고해 주십시오. 조합장 아멜리 듀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40%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30%입니다. 하나씩 보고가 이어졌고 모두 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르누아르 가문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매출이 30% 늘었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늘었다고요? 네, 폭염 이후 오히려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치즈 업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장 방식을 바꾸신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저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치 냉장고요? 아시아 기술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못마땅해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젊은 치즈 장인 마르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즈 품질이 훨씬 균등해졌습니다. 폐기율도 크게 줄었고요. 하지만 프랑스 전통 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보수적인 조합원 피에르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고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월 회의 후 몇몇 젊은 치즈 장인들이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혹시 김치 냉장고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일주일 후 마르크와 다른 젊은 장인 2명이 저희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첨단이네요. 실제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온도가 정말 정확하게 유지되네요. 그리고 습도도요.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봅니다. 저희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된 치즈와 기존 방식으로 만든 치즈를 비교 시식해 드렸습니다. 맛이 확실히 다르네요. 질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들 역시 차이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마르크가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거셌습니다. 프랑스 치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아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지역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르고뉴 치즈 업계 한국 기술 도입 놓고 갈등.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치즈 품평회인 콩쿠르 제네랄 아그리콜에서 저희 치즈가 금상을 받은 것입니다. 르누아르 가문의 로크포르, 완벽한 숙성과 뛰어난 풍미로 금상 수상.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기술이 어디서 왔든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피에르조차 한번 알아봐야겠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품평회 금상 수상 후 일주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에서 취재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한국 기술로 프랑스 치즈 금상을 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기자 소피 르클레르가 직접 저희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냉장고입니다.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와 치즈가 비슷한 점이 있나요? 둘 다 발효식품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지요. 기자는 실제 김치 냉장고를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되는군요. 구역별로 다른 조건을 만들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치즈 종류별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기자는 치즈 시식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맛이 다르네요. 기존 방식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요. 특히 로크포르는 이렇게 완벽한 로크포르는 처음 맛봅니다. 취재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기자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치즈 장인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가 구한 프랑스 치즈 전통, 르 피가로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밀 발효 기술이 프랑스 전통 치즈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프랑스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치즈의 혁신적 발전, 전통 포기는 아니다라는 지지 의견도 많았지만 프랑스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아시아 의존은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 폭증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만든 치즈를 맛보고 싶다. 혁신적인 치즈를 구매하고 싶다. 한 주 만에 주문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혁신과 전통의 만남, 프랑스 치즈의 새로운 미래,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TF1에서 저녁 뉴스에 나와달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신기해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 관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의 시작? 프랑스 전체가 바뀌는 시작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TF1 뉴스 출연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 후 일주일 만에 프랑스 치즈 업계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혁신파, 다른 쪽은 전통파였습니다. 먼저 혁신파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젊은 치즈 장인들을 중심으로 모던 프로마주 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결성되었습니다. 연합 대표가 된 마르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치즈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통파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프랑스 치즈 장인 협회에서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기술 의존은 프랑스 치즈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협회장 자크 마르탱은 언론에 나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 내려온 방식을 포기하고 외국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프랑스 장인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양측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치즈 조합 회의에서는 물리적인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김치 냉장고 사용자들을 조합에서 제명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더 좋은 치즈를 만드는데 왜 제명해야 해? 전통을 배신한 자들이다. 고루한 소리 하지 마라.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농업부였습니다. 농업부 장관 마르크 듀랑은 치즈 품질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사용 치즈와 전통 방식 치즈를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 발표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모두가 정부의 공식 검증 결과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검증 프로그램에는 저희를 포함해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5업체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5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농업부 연구진은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우유, 동일한 균, 동일한 제조 과정으로 치즈를 만들어 주십시오. 차이는 오직 저장 방식뿐이어야 합니다. 한 달간의 검증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방식이 우수함을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씨 역시 긴장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프랑스 치즈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치 냉장고 사용 치즈의 수분 함량이 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활성도도 더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품질 편차가 현저히 적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김치 냉장고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통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치즈의 혼은 기계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반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치즈 전문가 5명이 두 방식으로 만든 치즈를 어떤 방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맛과 품질만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명 중 18명이 김치 냉장고로 만든 치즈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다. 질감이 완벽하다. 이런 완성도는 처음 경험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통파를 대표하던 자크마르텍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정부 발표가 있던 날 농업부 장관은 공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 평가 모두에서 김치 냉장고 방식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술을 프랑스 치즈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로 권장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 이준호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 권장 발표 후 김치 냉장고 열풍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이준호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파르미자노 레지아노는 이탈리아 최고급 치즈입니다. 그 협회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이탈리아 치즈 장인 대표단이 저희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단장 주세페 로시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본조르노,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파르미자노 레지아노도 숙성 기간이 길어서 온도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김치 냉장고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마마미야,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되다니. 이탈리아 장인들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파르미자노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숙성하는데 중간에 온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시스템이면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치즈 시식 후 그들의 반응은 확고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2025년 초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 김치 냉장고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몬 이베리코 생산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준호 씨가 전했습니다. 하몬 이베리코는 스페인 최고급 햄입니다. 역시 발효 숙성 과정이 중요한 식품입니다. 하몬도 온도 습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곰팡이가 잘못 생기죠. 스페인 생산자들도 저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왔고 올레!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독일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독일 맥주 양조업자들이 관심을 보인다고요? 이준호 씨가 신기해했습니다. 맥주도 발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김치 냉장고 기술을 맥주 숙성에 활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브루어리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구텐탁, 독일 바이스비어 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맥주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맥주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가 정말 중요한데 조금만 틀어져도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치 냉장고라면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2025년 상반기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거네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준호 씨도 바빠졌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김치 냉장고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유럽 전용 모델도 개발한다고 하네요. 더 흥미로운 것은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치즈 장인이 한국에 김치 배우러 간다고 하네요. 스페인 하몬 장인도 한국 발효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를 통해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서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 전역으로 김치 냉장고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리안가 아빠가 내게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회도 놓쳤을 테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네가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난 네가 파리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가장 현명했어. 세상을 넓게 보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르고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고집만 부리고 있었는데 너는 이미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리더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이제 나는 네가 이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아빠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내가 도울 수는 있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네가 이끌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가문의 사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 날 남편 터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나는 전적으로 지지할게요. 하지만 책임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이 해온 일들을 봐요.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자벨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줄리앙, 처음에 내가 너무 반대했지. 미안하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네가 우리 가문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이제 정말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하지만 아빠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물론이지. 그렇게 르누아르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는 명예회장 겸 기술 고문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즈 라인 개발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르누아르 이노베이션 시리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줄리앙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 리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치즈 제조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가족 사업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역할도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발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된 지 6개월 후 이준호 씨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줄리앙 사장님, 한국에서 차세대 김치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차세대요?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AI가 김치 냉장고에? 이준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즈 종류와 숙성 단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최적 조건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가장 맛있게 익을지 예측해 주기도 해요.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크포르를 넣으면 카메라로 상태를 분석해서 정확히 며칠 후에 최적 상태가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요? 네. 내부에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서 치즈 표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이군요. 맞아요.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속 학습하는 겁니다. 저는 즉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정말 미래적으로 생긴 김치 냉장고가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여러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터치 스크린을 보십시오. 설치 기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즈를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종류와 현재 상태를 알려줘요. 실제로 카망베르를 커마를 넣어봤더니 화면에 카망베르 치즈 숙성 일주일 차, 최적 숙성까지 2주일 남음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아버지도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측의 정확도였습니다. AI가 예측한 날짜에 정말로 치즈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네요. 한국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한 달 사용해 본 결과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치즈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네요. 직원들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품질의 일관성이었습니다. AI가 최적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니 모든 치즈가 완벽한 상태에서 출하될 수 있었습니다. 폐기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직원 리그가 보고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역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이었습니다. AI가 새로운 치즈 레시피도 제안해줘요. 정말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맛있는 조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AI가 제안한 새로운 온도, 습도 조합으로 만든 치즈는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너무 기술에 의존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인의 감각과 경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빠,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AI도 결국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희는 기술과 전통의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AI 김치 냉장고를 도입한 지 3개월 후 저는 아버지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줄리안가, 요즘 많은 생각이 든다. 어떤 생각이세요? 전통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 하는 생각 말이다. 아버지는 치즈 저장고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네가 김치 냉장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전통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반대했어. 그때 아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전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진정한 전통은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도 그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거야. 온도계도 없던 시절에 온도계를 도입했고 습도계도 마찬가지였지. 그렇네요.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어. 전기 냉장고가 나왔을 때 기존 장인들은 반대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과감히 도입하셨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요? 응. 그때도 전통을 버린다. 장인 정신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좋은 치즈를 만들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그때를 기억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어. 아버지는 김치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쓰는 것은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전통이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AI 기술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아. 장인의 경험과 감각은 여전히 중요해. 하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면 써야 하는 거지. 결국 목적은 하나잖니? 더 맛있는 치즈를 만드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가문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르누아르 가문의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더 좋은 치즈를 위해서라면 어떤 기술이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 장인의 정신과 경험이 핵심이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욱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발효기술 연수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네.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발효식품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된장, 고추장, 젓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런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까? 발효라는 것은 기본 원리는 같잖아요.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면 우리 치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한국 발효 연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그래, 그분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이준호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프랑스 치즈 장인이 발효 기술을 배우러 온다면 정말 환영할 겁니다. 한국의 장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저는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한 사고를 하게 됐네요. 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치즈 장인이지만 세계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통해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2025년 3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다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 리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AI 김치 냉장고 시스템이 모두 다운됐어요. 뭐라고? 급하게 공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김치 냉장고의 AI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새벽 3시경부터요. 갑자기 모든 화면이 꺼지면서. 온도 조절은 어떻게 돼? 기본 냉장 기능은 작동하는데 정밀 조절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치즈가 정확한 온도, 습도 조절 없이는 망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씨에게 연락해봐. 이준호 씨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에 확인해 봤는데 글로벌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린다고 해? 최소 24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24시간이라면 치즈들이 정말 위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수동으로라도 온도를 맞춰보자. 수동으로요? 응. AI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자. 아버지와 저,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치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크포르는 조금 더 차갑게 해야 하에. 카망베르는 습도를 높여야겠어. 아버지의 50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경험이 있는 거지.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치즈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마르크와 다른 치즈 장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같은 김치 냉장고를 쓰는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니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쟁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러 온 것입니다. 각자 맡은 구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확인하죠. 4시간마다 교대하면서요. 그렇게 프랑스 치즈 장인들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2시간 후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패치를 준비했습니다.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비행기로 출발해서 모레 도착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오는 동안 저희는 계속 수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 엔지니어 박기타에 씨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박기태 씨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백업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무료로요? 무료로요? 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대응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고객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기능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통해 프랑스 치즈 장인들 간의 유대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지 한 달 후 저는 정말 의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줄리안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저희에게 준 진짜 선물이 뭔지 알겠어요? 뭐였을까?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였어요. 네,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요. 김치 냉장고를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온도와 습도 조절이 더 정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정말 국제적인 사고를 하게 됐잖아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발효 기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고 과학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호 씨가 처음 김치 냉장고를 소개해 줬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으세요. 저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계십니다. 줄리안과 아빠도 마찬가지야. 내 덕분에 아빠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 새로운 꿈이요? 한국에 가서 발효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 장인들과도 교류하고 싶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치즈를 한국에도 수출하고 싶어. 정말요? 김치 냉장고로 만든 프랑스 치즈를 한국 사람들도 맛봤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프랑스와 한국, 전통과 혁신, 아버지와 딸을 연결해준 놀라운 매개체였던 것이죠. 정말 감사해요. 누구한테? 김치 냉장고에게, 이준호 씨에게,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3대째 이어온 르누아르 가문을 구하고 프랑스 치즈 업계 전체를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유럽 전역의 발효식품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가능한지와 우수한 기술 앞에서는 국경이나 문화적 장벽도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고무적인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감상을 남겨주시고 혹시 한국의 또 다른 숨겨진 기술이 유럽 전통 산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